톰 소여의 모험 제3장 톰은 폴리 이모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모는 뒤편에 있는 쾌적한 방에 열린 창가에 앉아 계셨는데 그 방은 침실, 아침 식사 방, 식당, 그리고 서재를 겸한 곳이었다. 향긋한 여름 공기, 평온한 고요함, 꽃향기, 그리고 졸음을 부르는 벌들의 웅성거림이 효과를 낸 탓에 이모는 뜨개질감 위로 고개를 꾸벅거리며 졸고 계셨다. 왜냐하면 고양이 말고는 말동무가 없었고 그 고양이마저 이모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모의 안경은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백발이 성성한 머리 위로 걸쳐져 있었다. 이모는 당연히 톰이 벌써 진작에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이렇듯 대담한 모습으로 다시 이모의 소나기에 들어온 톰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톰이 말했다. 이모 이제 나가서 놀아도 돼요? 뭐라고 벌써? 얼마나 해놓은 개냐? 전부 다 끝냈어요, 이모. 톰, 이모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이모는 더는 못 참는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모. 정말로 다 끝났다니까요. 폴리 이모는 그런 증언을 거의 믿지 않았다. 이모는 직접 확인해 보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겨우 20%만 해놓았다고 해도 만족했을 터였다. 톰의 말 중 20%만 사실이었어도. 이모가 울타리 전체가 하얗게 칠해진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도 그냥 칠해진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칠하고 또 덧칠까지 되어 있고 심지어 땅에도 줄무늬까지 더해져 있는 것을 보고 거의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 이모가 말했다. 맙소사,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 본다. 변명의 여지가 없구나, 톰. 너도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할 줄 아는 녀석이었어. 설명. There's no getting round it. 돌아갈 방법이 없다. 즉 핑계를 댈 수 없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When you're a mind to. 옛 사투리 스타일의 표현으로 할 마음이 내키다. 할 생각이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모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 그 칭찬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하지만 네가 마음을 먹는 날이 지독하게도 드물다는 건 꼭 말해야겠구나. 설명. Powerful. Seldom. 엄청나게 드문. I'm bound to say. 정말이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틀림없이 이다처럼 자신의 말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됐다. 어서 가서 놀아라. 하지만 일주일 안에는 언제고 꼭 돌아와야 한다. 안 그러면 엉덩이를 가죽 벗기듯 때려줄 테니까. Well, go along and play. 그래, 어서 가서 놀아라. Go along. Go along. 을 구어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볼일 끝났으니 저리 가봐라라는 뉘앙스입니다. But mind you get back sometime in a week. 하지만 일주일 안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여기서 마인드 유는 명심해라. 꼭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일주일 안에 오라는 건 진짜로 일주일 동안 놀다 오라는 게 아니라 제발 늦지 않게 제때제때 들어와라를 과장해서 표현한 미국식 유머입니다. Or I'll tan you. 안 그러면 흠씬 두들겨 팰 테니까. 여기서 태는 햇볕에 살을 태운다는 뜻이 아니라 가죽을 무두질한다는 뜻에서 유래한 슬랭으로 매질을 하다, 곤장을 치다라는 무시무시한 뜻입니다. 우리말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같은 친근하면서도 거친 경고죠. 이모는 톰이 이뤄낸 업적의 눈부심에 너무나 압도된 나머지 톰을 찬장으로 데려가 제일 좋은 사과를 하나 골라서 건네주었고 죄 없는 노력으로 얻은 간식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맛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잔소리를 곁들였다. 그리고 이모가 성경 구절을 인용한 멋진 마무리 멘트로 훈화를 행복하게 끝맺는 동안 톰은 도넛 하나를 슬쩍 훔쳤다. 설명. Hook. 갈고리로 낚아채듯 슬쩍 훔치는 것을 뜻합니다. 시드가 2층 뒷방으로 이어지는 외부 계단을 막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마침 흙덩이들이 손 닿는 곳에 있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은 흙덩이들로 가득 찼다. 그것들은 우박처럼 시드의 사방으로 사납게 몰아쳤다. 그리고 폴리 이모가 깜짝 놀란 정신을 가다듬고 구조하러 돌격하기도 전에 6, 7개의 흙덩이가 이미 정통으로 적중했고 톰은 이미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치고 없었다. 대문이 따로 있기는 했지만 보통 그는 시간에 너무 쫓겨서 대문을 이용할 여유가 없었다. 그의 영혼은 평화를 찾았는데 시드가 검은 실을 고자질해서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던 것에 대해 마침내 안갚음을 해주고 나니 말이다. 설명. Settled with. 와 계산을 치르다, 안갚음하다. Call attention to. 의 주의를 환기시키다, 고자질하다.
소설 앞부분에서 톰이 땡땡이를 치고 수영한 걸 숨기려고 셔츠 깃을 꿰맸는데 시드가 실 색깔이 바뀐 걸 이모에게 일러바쳐 톰이 벌을 받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톰은 블록의 가장자리를 빙 돌아서 이모네 집 소의 양간 뒷길로 이어지는 진흙투성이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곧 붙잡히거나 벌을 받을 위험에서 안전하게 벗어났고 마을의 공공광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곳에서는 사전에 잡힌 약속에 따라 소년들로 구성된 2개의 군대 중대가 전투를 벌이기 위해 모여 있었다. 톰은 이 군대 중 한 곳의 장군이었고 그의 절친한 친구인 조 하퍼가 다른 쪽 군대의 장군이었다. 이 두 위대한 지휘관들은 몸소 직접 싸우는 체면을 구기는 짓은 하지 않았다. 설명. Condescend to. 자신을 낮추어 하다, 체면을 구기며 하다. 그런 거친 육탄전은 더 조무래기 아이들에게나 더 잘 어울리는 일이었기에 대신 두 사람은 언덕 위에 함께 앉아 부관들을 통해 전달되는 명령으로 현장 작전을 지휘했다. 설명. Eminence. 높은 곳 고지. Aides de camp. 전령 부관. 길고 치열한 전투 끝에 톰의 군대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고 나서 전사자의 수를 세고 포로들을 교환했으며 다음번 분쟁의 조건들에 합의하고 필연적으로 치러야 할 전투 날짜를 정했다. 그 후에 군대들은 대열을 맞추어 행진하며 떠나갔고 톰은 홀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톰이 제프 대처가 사는 집 옆을 지나갈 때 정원에 있는 한 새로운 소녀를 보았다. 노란 머리를 길게 2갈래로 따아내리고 파란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작은 생명체였는데 하얀 여름 원피스를 입고 자수가 놓인 속바지를 입고 있었다. 방금 막 왕관을 쓴 영웅은 총 한 발 쏘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에이미 로렌스라는 한 소녀가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고 그녀에 대한 기억조차 전혀 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다. 자신의 열정을 숭배라고 여겼었다. 그런데 보라, 그것은 단지 일시적이고 보잘것없는 조그만 호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는 몇 달 동안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했었다. 그녀는 불과 일주일 전에 고백했다. 고작 7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소년이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단 한순간만에 그녀는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평범한 나그네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는 이 새로운 천사가 자신을 발견했다는 걸 알 때까지 훔쳐보는 눈길로 그녀를 숭배하듯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가 거기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척 연기하며 그녀의 감탄을 자아내기 위해 온갖 터무니없고 소년 같은 방식으로 잘난 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동안 이 기괴하고 바보 같은 짓을 계속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가 한창 위험한 기계체조 같은 묘기를 부리던 와중에 곁눈질로 슬쩍 보니 그 어린 소녀는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톰은 울적한 마음으로 울타리로 다가가 기대어 서서 그녀가 조금만 더 지체해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계단 위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문을 향해 움직였다. 그녀가 문턱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즉시 환하게 밝아졌는데 그녀가 안으로 사라지기 직전 울타리 너머로 펜지꽃 한 송이를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소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꽃에서 1에서 2피트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러고는 그쪽 방향에서 뭔가 흥미진진한 일이라도 일어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손으로 눈을 가려 그늘을 만들고는 길 아래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곧이어 그는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들더니 고개를 뒤로 잔뜩 젖힌 채 그것을 코 위에 올려놓고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중심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면서 슬금슬금 펜지꽃이 있는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마침내 그의 맨발이 꽃 위에 올려졌고 유연한 발가락이 꽃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는 보물을 가지고 깡충깡충 뛰며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 하지만 딱 1분 동안만이었다. 그 꽃을 재킷 안쪽, 그러니까 심장 옆 혹은 어쩌면 위장 옆일 수도 있었다. 그는 해부하게 그리 정통하지 못했고 어찌 됐든 딱히 깐깐하게 따지는 성격도 아니었으니까. 재킷 안쪽에 품고 단추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시간 동안만 사라졌던 것이다. 그는 이제 다시 돌아와 전처럼 잘난 척을 해대며 해가 질 때까지 울타리 주변을 서성거렸다. 하지만 소녀는 다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비록 톰은 그동안 소녀가 어떤 창가 근처에 서서 자신의 구애를 알아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스스로를 위안 삼았지만 말이다. 마침내 그는 아쉬운 마음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갔는데 그의 가여운 머릿속은 온통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식사 내내 그의 기분이 너무 고조되어 있어서 이모는 저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고 의아해했다. 그는 시드에게 흙덩이를 던진 일로 호된 꾸지람을 들었지만 그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그는 이모의 바로 눈앞에서 설탕을 슬쩍 훔치려다가 손가락 마디를 툭 맞았다. 그가 말했다. 이모, 시드가 설탕을 집어먹을 때는 때리지도 않으시잖아요. 그야 시드는 너처럼 사람을 들볶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내가 감시하지 않으면 너는 맨날 그 설탕에 손을 댈 게 뻔해. 설명. Want. Wasn't. Weren't. 의 사투리 표현. 곧 이모가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고 자신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신이 난 시드는 설탕 그릇으로 손을 뻗었다. 그것은 톰을 향해 거의 참기 힘들 정도로 약을 올리는 일종의 도발이었다. 하지만 시드의 손가락이 미끄러졌고 설탕 그릇은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톰은 황홀경에 빠졌다. 어찌나 신이 났던지 입을 꾹 다물고 침묵을 지킬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이모가 들어올 때도 절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모가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물어볼 때까지 완전히 가만히 앉아있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고 나서 일러 바칠 생각이었다. 저 이모의 우상 녀석이 벌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세상에 통쾌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설명. Pet model. 애지중지하는 모범생. 폴리 이모가 늘 시드를 얌전한 모범생이라며 편애한 것을 비꼬는 표현. Catch it. 매를 맞다 호되게 혼나다. 노부인이 돌아와 안경 너머로 분노의 번개를 내뿜으며 깨진 그릇잔의 앞에 서자 톰은 기쁨이 너무 넘쳐나서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할 지경이었다. 톰은 속으로 이제 시작이다. 라고 외쳤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톰은 바닥에 낮아빠져 있었다. 이모의 강력한 손바닥이 다시 한번 내려치려고 위로 올라갔을 때 톰이 비명을 질렀다. 잠깐만요, 지금 날 왜 때리시는 거예요? 시드가 깨트렸단 말이에요. 설명. Ah. 벨팅은 때리다의 속어. 폴리 이모는 당황하여 잠시 멈췄고 톰은 치유의 동정심을 기대하며 이모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모가 다시 말을 꺼냈을 때 그녀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뭐 내가 너를 때린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없을 때 분명 다른 대담한 사고를 또 쳤겠지. 설명. Lick amiss. 헛된 매질. Audacious. 뻔뻔한 대담한. 그러자 그녀의 양심이 가책을 느꼈고 이모는 톰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건네고 싶어 애가 탔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면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엄격한 훈육을 철칙으로 삼는 그녀에게 그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모는 침묵을 지켰고 무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안일을 하러 갔다. 톰은 구석에 처박혀 뾰로통에 있었고 자신의 비통함을 한껏 드높였다. 설명. Sulked. 삐지다 부르퉁해지다. Exalted his woes. 자신의 불행을 드높이다. 마치 자신이 엄청난 박해를 받는 순교자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는 심리. 그는 이모가 마음속으로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의식하며 시무룩하면서도 고소한 만족감을 느꼈다. 설명. On her knees to him. 에게 무릎을 꿇다. 마음속으로 깊이 뉘우치고 사죄한다는 비유. Morosely gratified. 시무룩하게 기뻐하는. 겉으로는 뚱해 있으면서 속으로는 고소해하는 상태. 그는 화해를 청하는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을 것이고 이모가 보내는 그 어떤 신호도 알아채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이모의 눈물 어린 눈망울을 통해 이따금씩 자신을 향해 애틋한 시선이 쏟아지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척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누워있고 이모가 그를 향해 몸을 굽힌 채 용서의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리고 끝내 그 말을 해주지 않은 채 죽어버릴 것이었다. 아, 그때가 되면 이모의 기분은 어떨까?
그리고 그는 강가에서 곱슬머리가 온통 젖은 채 죽은 채로 집으로 실려오고 마침내 상처받았던 그의 마음이 평온을 찾는 모습도 상상해 보았다. 그동안 상처받았던 자그마한 심장은 그제야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런 슬픈 결말을 말이다. 이모가 얼마나 그의 위로 몸을 던지며 통곡할 것이며 이모의 눈물이 얼마나 비처럼 쏟아질 것인가. 그리고 이모의 입술은 하나님께 제발 자신의 아이를 돌려달라고 다시는 절대로 아이를 구박하지 않겠노라고 얼마나 기도하겠는가. 하지만 그는 차갑고 하얗게 질린 채 아무런 미동도 없이 누워있을 것이었다. 모든 슬픔이 끝이 난 가여운 어린 희생자의 모습으로 말이다. 그는 이러한 상상들의 애절함에 스스로의 감정을 너무 몰아넣은 나머지 목이 맬 것 같아서 계속 침을 삼켜야만 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흐릿한 눈물 한가운데서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눈을 깜빡이자 눈물이 넘쳐 흘러 뺨을 타고 흘러내리더니 코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이처럼 어루만지고 달래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사치였기에 그는 어떤 세속적인 활기나 귀에 거슬리는 기쁨이 그 슬픔을 침범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 슬픔은 그런 접촉이 닿기에는 너무나 신성했다. 설명. And such a luxury to him was this petting of his sorrows. A luxury. 여기서 럭셔리는 일반적인 사치품이나 사치스러운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리기 힘든 커다란 즐거움, 비할 데 없는 위안 혹은 꿀 같은 달콤함을 의미합니다. 앞선 문장에서 톰은 자신의 슬픔과 불행을 일부러 들추어내며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럭셔리는 다음과 같은 뉘앙스를 가집니다. 자기 슬픔에 취해 누리는 특별하고 달콤한 즐거움.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껏 누리는 위안. 평소에는 늘 밝게 뛰놀던 아이가 마음껏 비장해지고 슬퍼하는 감정을 마치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사치스러운 특권처럼 느끼고 있음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곧 시골로 일주일이라는 영겁 같은 방문을 마치고 다시 집을 보게 된 기쁨으로 활력이 넘쳐 사촌 메리가 춤추듯 들어왔을 때 그녀가 한쪽 문으로 노래와 햇살을 들여오는 동안 톰은 자리에서 일어나 먹구름과 어둠에 휩싸인 채 다른 쪽 문으로 나가버렸다. 그는 소년들이 평소 자주 드나들던 아지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헤맸고 자신의 마음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황량한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강가에 있는 통나무 뗏목이 그를 손짓해 불렀고 그는 뗏목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앉아 쓸쓸하고 광활하게 펼쳐진 강물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그저 단 한 번에 그리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스르륵 익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랐다. 자연이 고안해낸 그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지 않고 말이다. 그때 그는 자신의 꽃을 떠올렸다. 그는 구겨지고 시든 꽃을 꺼냈고 그것은 그의 음울한 행복감을 엄청나게 배가시켰다. 그는 그녀가 이 사실을 안다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지 궁금해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목을 끌어안고 위로해줄 당당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기를 바랄까? 아니면 이 가식적이고 공허한 세상의 다른 모든 이들처럼 냉정하게 외면해 버릴까? 설명. Wish that she had a right to. 그녀가 할 권리가 있기를 바라다라는 뜻으로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자신을 위로해줄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톰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Hollow world. 공허한 세상, 헛된 세상. 자신의 슬픔을 몰라주는 서운한 세상 전체를 공허하다고 비유하며 짐짓 어른스러운 척 고독에 빠진 소년의 귀여운 허세를 보여줍니다. 이 상상은 너무나 짜릿하고 즐거운 고통의 아픔을 가져다 주었기에 그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새롭고 다양한 각도로 바꾸어 상상해 보았으며 마침내 그 상상이 완전히 달아해질 때까지 계속했다. 설명. Wore it threadbare. 옷등이 실가닥이 드러날 정도로 달아해지다. 여기서는 상상이 진부해지고 질릴 때까지 쥐어짜 내다라는 비유적 의미.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으로 떠났다. 9시 반이나 10시쯤 되었을 때 그는 경배하는 미지의 그녀가 살고 있는 외딴 거리로 걸어왔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양초 하나가 2층 창문의 커튼 위로 은은한 불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 성스러운 존재가 저곳에 있는 것일까? 그는 울타리를 기어올라 식물들 사이로 살금살금 길을 헤쳐나간 끝에 마침내 그 창문 아래에 섰다.
그는 감정에 벅차올라 그 창문을 오랫동안 올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창문 아래 땅바닥에 누웠는데 시든 꽃 한 송이를 쥔 채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똑바로 정돈된 자세로 누웠다. 설명. The adored unknown. 경배하는 미지의 그녀. 톰이 첫눈에 반해 동경하게 된 소녀를 가리키는 유머러스하고도 극적인 표현입니다. Was the sacred presence there? 그 성스러운 존재가 저곳에 있는 것일까? 좋아하는 소녀를 거의 종교적인 성스러운 존재로 극찬하는 톰의 소년다운 과장된 감정이 돋보이는 구절입니다. Disposing himself upon his back. 똑바로 정돈된 자세로 누웠습니다. 마치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소설 속 주인공처럼 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톰의 엉뚱하고 귀여운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죽어갈 것이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그의 머리 위로 지붕 하나 없는 이 차가운 세상 밖에서 죽음의 식은땀이 이마에 맺힐 때 이를 닦아줄 다정한 손길 하나 없이 거대한 죽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 가여워하며 자신을 굽어봐줄 사랑 어린 얼굴 하나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기쁨으로 가득한 아침에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를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 그녀는 그의 가엾고 생기 없는 몸 위로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줄까요? 이토록 찬란하고 어린 삶이 그토록 처참하게 시들어버린 것을, 이토록 때이르게 꺾여버린 것을 보며 작은 한숨 하나 지어줄까요? 설명. Death damps. 죽음의 식은땀.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마 등에 맺히는 차가운 땀을 뜻합니다. 톰은 자신이 비극적인 주인공처럼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The great agony. 거대한 고통. 문맥상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의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She. Glad morning. 원문에서 시를 대문자로 쓴 것은 톰의 마음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기쁜 아침은 톰의 비극적인 상상을 더욱 극적으로 돋보이게 만듭니다. So rudely blighted. So untimely cut down. 꽃이 짓밟혀 시들고 나무가 제때를 못 채우고 베이듯 자신의 어린 목숨이 허망하게 가버린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대목입니다. 소설 속 톰은 스스로를 비련의 남주인공에 완벽히 이입하고 있습니다. 창문이 위로 덜컥 열리더니 하녀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그 거룩한 정적을 깨뜨렸고 이내 한바탕 물벼락이 쏟아져 땅에 누워있던 순교자의 유해를 흠뻑 적시고 말았다. 설명. 톰 소여가 베키의 집 창문 아래에서 비장하게 누워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아주 유명하고 유머러스한 장면. 하녀가 창밖으로 물을 쏟아부은 이유는 당시 19세기 미국의 실제 생활 패턴 및 주거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설명. 1. 실내 배수 시스템의 부재. 이 소설의 배경인 1840년대 미국의 평범한 가정집에는 오늘날과 같은 실내 싱크대나 수세식 배수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방이나 부엌에서 세수를 하거나 그릇을 닦거나 바닥을 청소하고 남은 정수되지 않은 생활 폐수는 양동이에 모아두었다가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그냥 창밖이나 마당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2. 성스러운 고요함을 깨는 일상적인 가사 노동. 마크 트웨이는 톰이 사랑의 열병을 앓으며 밤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있는 상태를 성스러운 고요함, 순교자, 질식하는 영혼 같은 거창하고 종교적인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녀에게는 그저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밀린 집안일을 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고단한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당시의 재미있는 상식. 당시 도시나 마을거리에는 하수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창밖으로 물을 버릴 때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이봐요. 조심하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일종의 에티켓이기도 했습니다. 소설 속 하녀의 목소리가 불협화음 같은 목소리로 묘사된 것으로 보아 주의를 주는 외침이었거나 혹은 귀찮은 집안일을 하며 내는 짜증 섞인 소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Profaned the holy calm. 거룩한 정적을 깨뜨리다. 톰이 혼자 심취해 있던 성스럽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하녀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와장창 깨버렸음을 극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The prone martyr's remains. 누워있는 순교자의 유해. 여기서 순교자는 사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톰 소여를 뜻합니다. 살아있는 톰을 유해라고 표현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특유의 풍자와 유머가 돋보입니다.
숨이 막힌 우리의 영웅은 푸하고 막힌 숨을 토해내며 벌떡 일어났다. 나지막한 저주 섞인 중얼거림과 함께 허공에서 무언가 미사일처럼 휙 날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서 유리가 쨍그랑하고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고 작고 희미한 형체가 울타리를 넘어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설명. The strangling hero. 숨이 막힌 영웅. 톰을 잡고 누워있다가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코에 물이 들어가 캑캑거리는 톰의 우스운 꼴을 묘사합니다. A whiz as of a missile. Shivering glass. 미사일 같은 휙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물벼락을 맞고 화가 난 톰이 투덜거리며 홧김에 돌멩이 같은 것을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도망가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옷을 다 벗은 톰이 양초 불빛 아래에서 물에 젖은 자신의 옷들을 살피고 있을 때 시드가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시드는 그 상황을 은근슬쩍 들먹이며 놀려대려던 희미한 생각을 인해 접고 입을 다물었다. 톰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 보였기에 괜히 건드렸다간 위험했기 때문이다. 톰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짜증나는 절차를 생략한 채 그대로 침대 속으로 들어갔고 시드는 형이 기도를 빼먹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기억해 두었다. 설명. Tallow dip. 양초. 소나 양의 기름 동물성 유지우로 만든 저렴한 초를 말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소품입니다. Making any references to illusions. 은근슬쩍 들먹이며 놀려대다. 톰이 왜 젖어 있는지 대놓고 묻지 않고 비꼬거나 은유적으로 찔러보며 톰을 약 올리려던 시드의 심리를 나타냅니다. There was danger in Tom's eye. 톰의 눈빛에 위험이 서려 있었다. 물벼락을 맞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톰이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라는 살벌한 눈빛을 쏘아보내고 있음을 뜻합니다. 톰 소여의 모험 제3장을 마칩니다.